안녕하세요. 서울 창업허브와 함께하는 디자인 싱킹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 14회차 프로토타입 1강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이 이야기를 들으셨고요. 그리고 고객 중심의 창업 교육을 지금까지 13회차까지 들으셨으면 이제 디자인 싱킹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 디자인 싱킹 과정 중에서 어떻게 보면 마지막 대미를 장식한다라고 볼 수 있는 프로토타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디자인 싱킹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를 나누어 봤듯이 마인드셋이자 동시에 실행입니다. 결국은 그것을 내가 실행에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죠. 오늘은 프로토타입을 왜 만들고 도대체 프로토타입이 무엇인지 그 마인드셋, 프로토타입을 대하는 마인드셋과 함께 실제로 수행하는 방법을 총 3회에 걸쳐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이네요. 자, 여러분 혹시 실패 경험이 있으실까요? 없는 사람 없겠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용어는 아니지만 저는 강의가 주업이죠. 강의를 속되게 말했을 때 대차게 말아먹은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투자에 실패해서 제법 큰 돈을 손해본 기억도 있죠. 크고 작은 그런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실패라는 단어가 너무 무겁게 느껴지거나 나는 실패하고 싶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이분의 이야기로 위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이자 고도를 기다리며의 작가로 유명한 사무엘 베케트의 이야기입니다. 실패하라, 실패하라. 그리고 더 나은 실패를 하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도대체 더 나은 실패는 무엇일까요? 실패면 실패지, 더 나은 실패는? 아마도 지나간 실패를 학습으로 생각하고 더 나아지고 개선되는 과정을, 그래서 더 좋은 결과를 낳기 위한 학습의 과정으로 그 실패를 받아들일 때 그게 아마도 더 좋은 제대로 된 실패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열기구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열기구일까요? 이건 알파벳의 자회사, 흔히 우리가 구글의 자회사라고 하는데 실제로 모 회사는 알파벳이라는 이름의 지주회사이고요. 그 산하에 구글과 구글 X, 구글 캐피털 등의 기타 자회사들이 분포해 있습니다. 이것은 프로젝트 룬이라고 하는 하나의 프로젝트에서 시작했었는데요. 지금은 구글 X라고 하는 자회사의 독립 프로젝트로 분사되어 나와 있죠. 이미 상용화 단계까지 접어들었다라고 합니다. 이 프로젝트 룬이라고 하는 이 프로젝트는요, 2011년도에 시작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실험이죠. 테니스 코트 크기의 거대한 기구에, 열기구에 그 헬륨가스를 채워서 비행기보다 더 높은 상공에서 수개월 동안 그것이 안정적으로 떠다니면서 지상에 4G LTE 통신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격오지 혹은 이러한 통신 기반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그런 곳에 인터넷을 제공함으로써 그분들의 삶의 질을 높여드리고자 하는 그런 프로젝트이고요. 이미 상용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구글 X가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독특한 실패에 대한 문화에서부터 기반해서 성공할 수 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구글 X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패를 찬양한다, 축하한다. 실패했다고 판단이 되면 우리는 즉시 아이디어를 폐기 처분하고 그 아이디어를 추진해 왔던 사람들, 그리고 실패를 선언했던 팀원들에게 축하와 보상을 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실패할 것이 뻔한 프로젝트를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워서, 그 책임지기가 두려워서 그것을 숨기는 데 급급하느라고 그 프로젝트를 끌고 가다가 결국은 더 큰 손해를 일으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폐기 처분함으로써 그 과정에서 얻었던 학습을 바탕으로 더 나은 것을 시도할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혁신을 시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축하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바라는 실패에 대한 태도입니다. 이렇게 축하하는 좋은 실패, 과연 우리는 이렇게 축하할 수 있는 좋은 실패를 할 수 있을까요? 네, 아마도 이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그런 태도를 배워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프로토타입은 무엇일까요? 일단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사전에서는 원형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네요. 같거나 비슷한 여러 개가 만들어져 나온 본바탕,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시제품이라는 말도 하고 있고요. 영영사전을 찾아보면 아직 대량으로 만들어서 판매할 준비가 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유형의 기계나 장치를 이야기를 합니다. 어원을
그리스어의 어원을 찾아보면 처음이라는 프로토스와 느낌이라는 타이포스를 합쳐져서 원초적 형태인 프로토타이폰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지고 거기에서 프로토타입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검색 포털에서 찾아보면 사용자의 요구사항, 검증, 핵심 기능 이러한 키워드들이 공통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정의와 함께 디자인 싱킹에서 의미하는 프로토타입의 정의를 내려보자면 추상적 생각을 가시화하고 고객의 반응을 통해서 학습하기 위해서 만드는 무엇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학습이라는 단어죠. 네, 학습이라는 단어를 우리는 계속해서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자, 프로토타입을 그러면 우리가 왜 만들어야 될까요? 이 프로토타입이 중요한 이유는 일단은 첫 번째, 급변하는 환경적 요소 때문이겠죠. 지금의 시대를 나타내는 단어로 뷰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뷰카라는 단어는 원래는 육군 대학원에서 사용하던 용어였습니다. 이 뷰카라고 하는 단어는 실제로 모든 것이 급변하고 정해진 바가 없기 때문에 항상 예의주시하고 그에 따라서 변화하는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단어였었는데 현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어로 바뀌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장은 급변합니다. 그리고 항상 불확실하고요. 그리고 모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방법론을 그대로 따르고 혹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기획해서 그것을 완결된 상태로 시장에 내놓는다라고 했을 때 시장의 변화와 여러 가지 것들의 유동적인 상황에서 그것이 고객의 만족도를, 고객의 니즈를 만족시키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이러한 프로토타입의 방법론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약이라든지 의학이라든지 건강 관련 혹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프로토타입의 방식을 무조건 따르기는 어렵습니다만 대부분 사용자의 상황이나 반응을 통해서 이것을 수정해 나가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개발하고 기획하고 제품을 만들어서 내놓을 때, 서비스를 출시할 때 고객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또 애자일 방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프로토타입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프로토타입은요, 제품 개발의 단계에 따라서 목적이 좀 달라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X축에서는 아이디어의 수, Y축은 프로젝트의 기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X축에서 보시면 초기에는, 프로젝트 초기에는 어떻게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무언가를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도 괜찮을 것 같고 이러한 방법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고 저런 것도 있겠고 이렇게 아이디어가 되게 여러 가지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떻게 해요? 아이디어의 수는 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 그냥 무작정 줄어드는 게 아니라 초기의 영감 단계, 즉 처음에 머릿속 아이디어가 굉장히 많이 풍성할 때에는 이것을 구현해 보기 위해서 대충 만드는 러프한, 여기에 러프라고 써있죠? 러프한 프로토타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거쳐서 점차 아이디어들을 기각해 나가기 시작하죠. 아, 이거는 이게 별로였구나. 그럼 여기에서 살릴 만한 거는 여기다 붙이고 얘는 폐기하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또 만들어 보자 라는 과정을 거쳐서 아이디어가 점점 정제되어 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중간 단계에서는 진화 단계라고 봅니다. 그래서 빠르게, 더 빠르게 속도감을 가지고 아이디어들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래서 래피드 프로토타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제 아이디어들이 이렇게 진화 단계를 거치고 나면 마지막에 극도로 정제된 마지막 검증받고자 하는, 즉 인증 단계에 그런 아이디어들만 남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것을 고도화시켜서 검증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라이트한 프로토타입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즉 프로토타입은 단계에 따라서 고도화되고 정확해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방망이 혹시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전에는 다듬이 방망이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썼었죠. 윤호영 작가의 방망이 깎던 노인이라고 하는 수필을 읽어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거기에 보면 내가 봤을 땐 다 된 것 같은데 계속해서 깎고 또 깎고 그러는 모습이 나오죠. 물론 이런 장인 정신은 매우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대로 된 물건을 내놓겠어, 나는 이걸 완전히 완벽하게 만들어서 내놓겠어 라고 하는 장인 정신과 별도로 고객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고객이 이것을 좋아하고 인정하는지 필요로 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시도해 본다는 것은 결국 하나의 마음인 거죠. 즉 제대로 된 완벽한 물건을 만들기 위해서 고객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엉성해 보이지만 일단 시도해보는 그런 프로토타입,
그게 바로 프로토타입의 목적입니다. 이번에 여러분들이 저와 이야기 나눈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프로토타입의 기본 마인드셋, 즉 보다 완벽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고객을 이해하기 위해서 고객이 원하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시도해 본다라고 하는 그런 프로토타입의 마인드를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실패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런 프로토타입을 통해서 개선되어지고 반복 과정을 통해서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